오늘은 기호로는 대문자 S로 표현되며 우리가 흔히 무작위성 혹은 무질서도라고 알고 있는 엔트로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우주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우주여행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과학자는 물론 천문학자들조차도 머리를 흔들게 하는 개념으로 영어로는 엔트로피, 독일어로는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연력학적계의 어떤 일로 변환할 수 없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상태 함수가 바로 엔트로피인데요. 통계 역학적으로는 주어진 거시적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적 상태의 수, 그 수의 로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 상태라 함은 어떤 개의 에너지, 개를 이루는 입자의 개수, 압력, 부피 등 몇 가지 거시적인 연력학적 변수로 기술되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한 것이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개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원자 수준에서 여러 개일 수 있으며 이때 각각의 원자 수준의 구성물들은 개별 미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가능한 미시 상태의 집합을 앙상블이라고 하며 앙상블을 이루는 미시 상태 간 확률 분포의 형태에서 개의 거시적 성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일반적으로 보존되지 않고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시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열적으로 고립된 개에서 매 시각마다 개의 거시 상태의 엔트로피를 고려하였을 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시 상태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즉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와 같으며 연력학 사이클에서 모든 열이 일로 변환될 수는 없다와도 같습니다. 이 엔트로피 개념은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1850년대 초에 도입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관해서는 종종 간과되는 특정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우리 우주를 형성하며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천체 운동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신비함입니다. 엔트로피는 우주 내부 어떤 항성계에서 생기는 유용한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변화하는 양의 척도로 엔트로피를 개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배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위치 엔트로피와 열 엔트로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 엔트로피는 분자들 사이에서의 에너지 양자의 분포들에 의한 구별 가능한 배열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엔트로피를 말하는 것이죠. 엔트로피를 개의 관점에서 본 알짜 엔트로피 변화를 나타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량이나 에너지와 같은 양은 다른 양과 달리 엔트로피는 관찰자가 정의하기로 선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거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양일 수도 있습니다. 원자에서 은하까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은 이 기본 원리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러나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 우주를 에너지 보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끄는 기본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진행됨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를 제외한 모든 곳을 지칭하는 우주 주위에서 위치 엔트로피의 변화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므로 그 변화를 무시할 수 있고 주위가 갖는 엔트로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것은 온도, 즉 열 엔트로피입니다. 이 때문에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열 엔트로피 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개에서 열 엔트로피 변화는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위치 엔트로피의 변화가 더욱 개의 엔트로피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위치 엔트로피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화살로 알려진 시간의 단방향적 특성에 대한 설명은 엔트로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특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에는 내 주변에 엔트로피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안의 세포는 죽어가고 있으며 분해되고 있습니다. 내 주변 바닥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고 식탁 위에 커피의 열기가 퍼지지만 커피를 담은 잔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원의 잡초는 무성하고 도로의 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하도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유난히 크고 도심지 사거리에 갑자기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가 비상등을 켜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투자한 주식이 급등과 급락을 하고 그 탓에 기분이 출렁출렁거리고 화를 냈다가 기뻤다가 우울해집니다.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사회에서는 조용히 범죄가 일어나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나를 배신을 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더 축소해서 보면 전체 우주가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느 별은 수명을 다해 대폭발을 하려고 하고 은하는 무한히 확장을 향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피할 수 없는 추세는 덜 조직화됩니다. 주변의 엔트로피의 끌어당김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질서는 우울해지기 전에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가 엔트로피의 압력을 이겨내는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지저분한 방을 청소합니다. 개인을 응집력 있는 팀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자연스럽지만 막을 수도 없는 무질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정성, 구조, 단순성을 창출하려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관계에는 끝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주택에는 매일 청소와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은 조직원들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카드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한 벌을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낮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섞으면 높은 엔트로피를 보이며 무질서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섞어도 카드는 마법처럼 원래 순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기본 개념은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많은 것들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별, 행성, 생명체처럼 조직화된 사물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엔트로피를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사물의 모양이나 에너지를 바꾸지 않고 사물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카드에서처럼 각 셔플은 새로운 배열이고 엔트로피는 가능한 모든 셔플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시스템이 가능성이 낮은 배열에서 가능성이 높은 배열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시스템의 에너지가 고르게 분산되어 주변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왜 우주 전체가 이미 최대 엔트로피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의 초기 조건을 살펴봅니다. 대폭발 동안 우주는 매우 낮은 엔트로피에서 시작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과거 가설은 엔트로피가 왜 그렇게 적은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주가 진화하려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했음을 시사합니다. 시간의 화살과 연력학 제2법칙 사이의 연관성은 시간이 앞으로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는 우리 우주가 낮은 엔트로피에서 시작되었고 시스템은 더 높은 엔트로피를 향해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 프로세스는 과거에서 미래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질서로 나아가는 우주에서 질서를 보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구에서의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는 고립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집중된 낮은 엔트로피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에너지는 국지적 엔트로피를 감소시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장과 움직임과 같은 삶의 과정은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에너지 분산을 통해 전체 엔트로피를 증가시킴으로써 연력학 제2법칙을 따릅니다. 생명은 엔트로피를 모순하기는커녕 이를 구현합니다. 사실 생명은 우주를 최대 엔트로피 방향으로 밀어내는 이 법칙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엔트로피를 시간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재와 발달의 지표로 만듭니다. 엔트로피는 원래 1850년대 초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비가역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는 화학 반응 및 상전이와 같은 시스템의 자발적인 진화를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엔트로피를 이해하는 것은 막연한 수학 개념과 씨름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엔트로피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77년에 통계적 연력학의 기초를 놓은 볼츠만이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깔끔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엔트로피는 우리가 관찰하는 온도, 압력, 에너지와 같은
큰 그림 조건을 여전히 일치시키면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작은 배열의 미세 상태를 측정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시스템에 숨겨진 세부 사항을 알려줍니다. 가능한 마이크로 상태의 수가 높을수록 시스템의 실제 설정에 대한 지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주의 블랙홀은 질량, 전하, 스핀으로만 특성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찾아낼 수 없는 블랙홀 내부의 물질 배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보는 시스템이 조직화된 시스템보다 더 많은 배열을 가질 수 있어 더 높은 엔트로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무질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 개념은 주관적이므로 엔트로피를 무질서로 보는 개념에 도전하는 반직관적인 예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정 구조를 유체 구조보다 더 질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조건에서 결정 형태가 유체 상태보다 엔트로피가 더 높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과 모순됩니다. 균일하게 분포된 물질이 무질서하다는 우리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력이 유전자 불안정성 상호작용을 지배할 때 실제로는 불안정합니다. 높은 엔트로피를 갖는 가장 가능성 있는 상태는 무질서가 항상 높은 엔트로피와 일치한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거대한 물체에 함께 뭉쳐진 물질과 관련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버전은 닫힌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법칙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적으로 고립된 시스템이 하나의 연력학적 평형 상태 A에서 다른 상태 B로 전환될 때 연력학적 엔트로피 S의 증가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엔트로피는 여전히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연력학적 평형 외부에서는 잘 정의된 의미가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련의 거시적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정 시스템에서는 비평형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엔트로피는 이러한 거시 변수와 호환되는 가능한 미시적 배열의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당연히 확률론적 추론에서 나옵니다. 정리해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은 가능한 가장 많은 수의 미세한 배열과 호환되는 가장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자 안에서 팽창하는 가벼운 입자의 간단한 시스템에서 매크로 변수는 상자의 각 그리드에 있는 입자 수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구성은 각 그리드에 동일한 수의 입자가 있는 고르게 분포된 입자가 있는 구성입니다. 엔트로피를 파악하는 것은 우주의 광대함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우주 이야기를 관찰하면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함께 우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엔트로피는 정말로 무질서와 연관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렇다면 별, 은하, 성단으로 이루어진 우주는 어떻게 조직적인 방식으로 지속되고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물질을 응집시키는 경향이 있는 힘인 중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주는 중력 때문에 진화했습니다. 팽창하는 혼돈 속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무시하여 질서 있는 영역을 생성합니다. 별, 은하계, 그리고 결국 지배적인 엔트로피와 대조되는 이러한 질서 영역에서 생명체가 진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중력이 물질을 하나로 모아 질서를 촉진한다면 왜 전체 우주는 높은 엔트로피를 지닌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닐까요? 명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빅뱅 이후의 순간인 초기 우주가 균일하고 현재 상태와 크게 다른 순간인 시간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초기 플라즈마는 뜨겁고 밀도가 높으며 고르게 퍼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별과 은하에서 관찰되는 중력 응집이 부족했습니다. 별이나 은하가 없었던 당시의 우주는 광대하고 균질했으므로 유난히 낮은 엔트로피를 보였습니다. 과거 가설은 엔트로피가 대폭발 직후 가장 낮았으며 그 이후로 증가해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전히 남은 수수께끼는 있습니다.
왜 초기 우주는 그렇게 낮은 엔트로피였을까요? 엔트로피가 낮은 이 초기 우주에서 중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력은 빅뱅 이후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물질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별이나 은하와 같은 천체의 형성은 중력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한 다음 열로 변환하여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블랙홀이라는 강력한 중력 실체가 엔트로피에 크게 기여합니다. 제이컵 비아켄스테인과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엄청난 엔트로피가 포함되어 있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빅뱅부터 은하, 행성, 생명의 탄생까지 우주의 존재와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우주는 낮은 엔트로피로 시작했지만 이후 더 높은 엔트로피를 향해 이동했으며 이 진행에서 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중력, 우주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우주의 기원을 더 잘 이해하고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트로피가 우리 존재에 짜여져 있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영향력을 느끼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의 화살은 시간이 어떻게 역행하지 않고 일관되게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는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결코 감소하지 않는 일방향 추세를 따릅니다. 이러한 평행 관찰을 통해 과학자들은 엔트로피와 시간의 앞으로의 진행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트로피의 지속적인 증가가 시간 자체에 단방향 운동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은 뒤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연력학 제2법칙은 이 질문에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특히 첫 18개월 이내에 높은 실패 위험에 직면하며 엔트로피에 대한 비유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률론적 개념은 모든 질서 있는 상태에 대해 훨씬 더 무질서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에너지가 주입되지 않으면 기업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덜 유용한 상태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기업도 자연스럽게 무질서하게 흘러갑니다. 분자를 재배열하는 것과 유사한 질서 있는 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려면 외부 에너지의 지속적인 입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제한된 방법에 비해 일이 잘못될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체 조직은 특히 강력한 목표, 유능한 팀 및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직원이 교육을 잊어버리는 것부터 장비 고장 및 제품이 노후화되는 것까지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성공적인 기업은 소속원들의 정기적인 교육, 효과적인 보고, 검사, 상세한 기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기업은 혼란과 파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력학 시스템과 달리 기업은 엔트로피의 영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통제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력이 너무 많으면 직원들 사이에 무관심이 생길 수 있고 너무 통제력이 부족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은 엔트로피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의 수명과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복잡한 엔트로피의 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천상의 동반자인 태양이 이 춤의 주요 지휘자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지구는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더 넓은 우주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지속적으로 지구 대기를 관통함에 따라 엔트로피의 역학이 변경됩니다. 집중된 질서의 덩어리로 도착하는 태양 에너지는 생명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낮은 엔트로피 에너지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당분을 생산합니다. 동물은 이렇게 포착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에너지는 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에 의해 조율된 엔트로피의 춤은 지구상 생명체의 활력과 기능에 또 다른 기여를 합니다. 사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데 고도로 숙련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호흡하는 유기체는 집중된 유용한 에너지를 분산되고 덜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하여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의 개발을 장려하는 지속적인 집중 에너지원입니다. 이는 미래에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분산 장치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은 낮은 엔트로피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폭발 이후 우주는 낮은 엔트로피를 가지며 점차 현재의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별, 행성, 생명의 창조로 이어졌습니다. 태양의 낮은 엔트로피 기여도와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면 우리의 존재와 우주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트로피는 대폭발서 시작하여 우주의 운명을 형성하면서 우주의 역사를 엮어갑니다. 엔트로피는 유도하는 힘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주가 최대 무질서에 도달하는 열사라는 지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되어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상 시나리오에서는 먼 미래에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가 분산될 것이며 우주 엔트로피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블랙홀조차도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매파 방사선을 통해 질량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에 도달하면 과거와 현재가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거시적 우주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엔트로피 증가를 제거함으로써 시간의 화살은 제거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열사멸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능성 있는 상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주의 열사멸을 초래하는 동일한 엔트로피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제공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유를 차에 부으면 엔트로피 스펙트럼의 중간에 있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와 높은 엔트로피 상태 사이에 복잡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별, 행성, 은하, 심지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입니다. 이 좁은 범위의 복잡성에서 엔트로피가 이러한 사물의 존재에 책임이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엔트로피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엔트로피로 구현된 평형은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부패와 악화의 기량제인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복잡한 복잡성의 출현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섞이지 않은 차 한 잔이나 블렌딩된 차 한 잔은 이 두 극단 사이의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와 높은 엔트로피 상태 모두에서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를 휘젓고 우유가 매혹적인 패턴을 형성할 때 복잡성과 아름다움이 번창합니다. 우주를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엔트로피를 이해하면 커피를 식히는 것부터 얼음을 녹이는 것까지 일상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생명과 우주의 기원에 관한 심오한 질문을 다루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엔트로피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광대한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궁금증과 인간의 타고난 호기심을 채워줍니다. 우주에는 우리의 삶은 찰나의 순간처럼 짧지만 영감을 주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계속해서 탐구한다는 것은 엔트로피로 인해 가능해진 복잡성의 중간 영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경이로움, 우주의 광채,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를 이해하면 우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저절로 증가합니다. 이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질서에는 이처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일이 자주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머피의 법칙이 만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엔트로피에서 설명됩니다. 믿었던 여자에게 혹은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지치지 마세요.
인생의 어려움은 우주의 불일치나 외부 음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향인 엔트로피의 결과입니다. 확률론적 법칙인 것이죠. 세상에는 질서 있는 상태보다 무질서한 상태가 더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응원의 말은 힘이 됩니다. 의미 있는 성취를 위해서는 현 상태를 뛰어넘어서 엔트로피의 고유한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충전하는 우리 각 개인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